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이 선천체질 심리 진단학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함과 동시에 그 건강 상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명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건강 상식이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는 건강을 위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좋은 환경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다? 뭐가 없냐면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을 확립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만 건강한 삶, 또 바른 삶, 또는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 살리는 학문이다. 그래서 누구의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자연 질서를 그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건강이라고 해요.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거? 돈? 그 다음에 뭐 지식? 또는 뭐 명예?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것을 옵션화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방법, 돈에 대한 방법, 공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어떠한 명예를 찾아가는 방법에서도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법을 써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건강을 지키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자리도 마음이 없으면 땡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몰려 있으면 그거를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때 달라요. 어렸을 때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와 청년 시기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와 그 다음에 장년이나 노년 시기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다 늙어서 청년이나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끄트머리 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로했을 때 가장 찾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결론은 건강해야 된다. 왜? 겪어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건강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공부도 잘할 수 없고 돈 벌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결국엔 뭐에 딸렸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딸렸다는 거죠. 마음에. 근데 지금 여기에 오신 것도 여기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궁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이라는 게 왜 생겨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 마음이라는 게 왜 생겨요? 궁금해서 생긴다? 마음이 그냥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심자로 끝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보다도 뭐 우리가 불쾌한 마음이 들 때, 예? 또는 뭐라 그래요? 변심, 의심, 의구심, 그 다음에 열심 하는 그런 심자로 끝나는 단어가 600단어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 마음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마음이 왜 생길까요? 생각하니까? 예, 마음 때문에 뭐가 생각이 생기죠. 예, 마음 때문에 생각이 생기는 거고 마음이 왜 생기냐 이거예요. 쉽게는 예, 예, 느꼈기 때문이다. 예, 느꼈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하면 느낌, 예, 느낌이라는 것 때문에 예, 마음이 생겨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이라는 게 왜 마음에 작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걸 보거나 어떤 걸 듣거나 어떤 거를 몸으로 촉각으로 느끼거나 또는 먹거나 입거나 이랬을 때 느낌이라는 게 생겨요. 그 느낌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마음이 생겨요. 고차원적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감각이라고 합니다. 감각. 예, 감각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감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뭐에 존재해요? 몸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 몸에 존재하는 감각이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예, 오감이라고 분류되어 있고 오감에는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각, 촉각, 청각, 예, 후각, 예, 미각 이러한 몇 개? 예, 5개의 감각. 예, 맞나요? 예, 5개의 감각이 어디에 붙어 있다? 예, 몸이라고 하는 육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에 느껴지는 이 감각 때문에 감각으로 느낀 것이 마음에 정보를 줘요. 어떤 때는 바른 정보를 주고요. 바른 정보. 다시 말해서 정확한 정보 형태의 정보를 줍니다. 근데 어떤 형태는 바른 정보가 아니고 그른 정보. 네, 그른 정보를 줘요. 그른 정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또는 올바른 정보를 줄까요? 감각이라는 게 어떻게 느꼈냐에 따라서 바른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지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을 20%씩 나누고 보는 게 전부인 사람 20%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듣는 게 전부인 사람 20%로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듣는 것만 전부로 살았다.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를 포기한 거예요? 60%라는 비율의 감각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높아요? 떨어지죠. 그 정확도가 떨어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잘못 듣고 잘못 보고. 자, 헛것 본 적이 있으신 분, 잘못 본 적이 있으신 분 많죠. 잘못 들은 적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정확하게 저 옛날에 제가 저 영화 중에 좀 즐겨봤던 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어요. 소머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면 뭐 귀가 막 멀리 있는 것도 들리고, 예, 막 눈으로 막 멀리 있는 것도 보고, 예, 막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죠. 정확한 정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대응력이 뛰어나서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바른 정보를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 그러면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 모른다예요. 자, 안다와 모른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 때와 모를 때는 대응의 방법이 달라요. 알 때는 넉넉하게 그다음 편안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 힘들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하다 또는 감당치 못한다라는 의미는 안다와 모른다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몸은 육체에 달려있는 이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몸은 도대체 어디에 거하냐 이거죠. 이 몸이 어디에 거해요? 네? 그렇죠. 지구라고 하는 물질계에 거해요. 이걸 고차원적으로 이 몸이 거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환경의 분류를 3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자,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뭐뭐뭐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시간. 그 다음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물질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3차원의 세계예요.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 그래서 4차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일맥하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건가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빛에 의해서 또는 빛을 동반한 열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기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헤매고 방법을 못 찾는다?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헤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빛과 열에 대해서 왜 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아주 별이 한 서너 개를 더 줘도 될 정도인데,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를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도를 몰라요, 도.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길 가다가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어렸을 때 특히 도를 아십니까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도를 안다 그러면 돼요. 하여튼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이 있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만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명확한 어떠한 좌표를 읽는 기준점이 없으면 그 좌표도 읽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갈 방향이나 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왜 기준이 되느냐? 자, 시간이라는 것은 빛이 없으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물질이라는 게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공간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되고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상에 태양의 빛이 안 온다 생각해 보세요. 아예 안 온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나요? 공간이 의미가 없죠. 왜? 생물이 살지 않는데 무슨 공간이 의미가 있어. 시간의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빛과 열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이 몸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들이 시간에 따라서 몸이 바뀌죠. 그걸 느끼세요? 쉽게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밤 컨디션 다르죠. 그 다음에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1년이 달라. 이거는 좀 양호한 거예요. 자, 한 달이 달라.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뭐라고 해요? 하루하루가 달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몸이 그만큼 쇠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옛날에는 뭐 20대, 10대 때는 그런 거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야, 1년이 다르구나, 하루하루가 다르구나, 한 달이 다르구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는 복인데 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달라진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는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왜? 자, 실내에 있을 때와 실외에 있을 때 또 특정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하고 그렇지 않은 공간. 집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공간마다 틀리죠? 예, 마음 상태 똑같아요? 아니죠. 예.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좋은 맛있는 거 이렇게 몸에 들어가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바로 바뀌죠. 이렇게 목마를 때 물 한 잔 이렇게만 마셔도 어떻게 돼요? 기분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게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 보면 액세서리만 차도 옷만 이렇게 예쁜 옷 이렇게 새로 입은만 봐도 그렇죠? 가방 하나만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뭐라 그래? 똥? 예, 루이비똥? 뭐 이런 거 딱 들면 예?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질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다. 뭐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감각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감각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보다도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무색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예, 이 사람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보다도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줘요. 왜? 자, 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 자, 좋은 시간. 굉장히 좋은 시간 있어요. 자, 뭐 제가 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좋은 저녁 시간에, 예, 편안한 저녁 시간에 공간, 한 7성급 호텔 저기 식당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 또는 굉장히 비싼 밥, 한 몇십만 원짜리 비싼 밥을 먹으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죽도록 미운 거야.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저 그런 시간, 그저 그런 공간, 그저 그런 물질일자라도 그 앞에 나하고 함께한 사람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치가 엄청나게 세지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저런 미담을 보면 눈보라 치는데 연인이랑 그냥 그 추운데 그냥 팔짱 끼고 막 그 걸으면서도 좋았다고 하는 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추운데 그냥 둘이서 호빵 나눠 먹으면서 호호 불면서 호빵 나눠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전설. 이게 왜 생겨요? 사람이 그만큼 영향을 엄청나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인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좋은 에너지인가? 나쁜 에너지인가? 그러면 좋은 에너지다 또는 나쁜 에너지다라는 것은 어떤 구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예? 좋은 에너지는 뭐고 나쁜 에너지는 뭐예요? 좋은 에너지는 적합한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좋다 나쁘다는 설정이 아니에요. 뭐냐면 나에게 맞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안 맞으면 나쁜 거예요. 나한테 안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맞고 안 맞고의 문제죠. 그런데 맞는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맞는 에너지가 왜 생기느냐 이거죠. 그 상대적인 뭐에 의해서 기준이라는 거에 의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은 결국에는 에너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는 게 눈을 앞을 가려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감각이 죽어요. 감각이 죽게 되면 판단이 안 돼요. 예?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내가 느껴서 그거를 감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뭐로 선택을 하냐면 이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 돈과 뭐 능력이나 또는 다른 거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쭉 지내보니까 이거 아니네. 예? 후회가 된다. 예? 그래서 이별과 헤어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발달되어 있다. 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육감이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감. 육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글래머가 육감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뭐라고 얘기를 주로 하느냐면 영감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요. 영적 감각. 영감. 근데 이 영감의 뜻을 여러분들이 저 할아버지 영감이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예? 자, 영감의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지혜로움은 뭐냐면 구분, 구별, 판단력이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영감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육체적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감이 발달했고 잘 느끼는 사람이에요. 잘 느꼈기 때문에 좋은 바른 정보를 주고 그래서 이해하는 힘, 즉 아는 힘이 강한 거고 그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끌고 갈까요?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해요.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할 지경으로 설명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느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느끼거나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거나 그 사람의 행한 행동을 바라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감각이 죽은 거예요. 예. 물론 이 감각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할 수도 있어요.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발달해도 이 감각이 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부실해지면 이 감각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가 건강하게 되면 뭐예요? 감각이 발달하게 돼 있고 그 감각에 의해서 좋은 정보, 나쁜 정보가 분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오해하는 사람이냐 이해하는 사람이냐 내가 자주 오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면 또는 이해심이 많다라고 듣는다. 그건 차이가 뭐예요? 감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이해심이 많다라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해안이 있게 잘 바라보는 사람이고 오해를 자주 하고 뭔가 의심하고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자꾸 꼬집고 힘들게 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말 속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결국에 뭐가 돼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결과라는 것은 운명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삶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운명이. 그래서 옛 조상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수신이라고 하는 몸을 다스리는 힘이 없으면 제가 가족이나 집안도 못 다스리고 치국, 나라도 못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못한다. 맨날 불나만 일으킨다. 예? 싸움질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입심양명이라는 말도 그러잖아요. 몸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온전한 그 육체를 잘 이렇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요것에서 기준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죠? 여기서 이제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 잘하고 싶죠?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5분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졸음이 쏟아져. 딴 생각이 들어? 막 친구 만나고 싶고 마음이 어디로 가? 막 바깥으로 나가고 콩밭으로 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럼 공부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을 때, 감각이 온전해졌을 때, 즉 육체가 온전해졌을 때 그게 힘을 발휘하더라. 그게 얘네 선조들이 수천 년간 검증한 내용이에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육체의 질서, 육체의 규칙, 육체의 법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한 사람하고 이해를 한 사람이 달라요. 그 다음 단계로. 뭐를 해요? 어떤 말을 해요? 예? 자, 이해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요? 예, 긍정의 말을 해요. 오해한 사람은 부정적 말을 합니다. 자,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다. 비판적이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요, 긍정의 말을 하면서 뭐를 찾느냐면 방법을 찾고 행동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해결을. 결국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느냐? 뻔하죠. 예? 그게 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뭐를 하냐면 비판, 예? 방해, 예? 불평, 불만. 뭐 이거 오해가 좀 있어요. 불평, 불만이라는 얘기는. 왜냐면 이거 비판이란 말이나 불평, 불만은 쓰기 나름이라서 예, 나쁜 것에서는 이걸 해도 돼요. 나쁜 것에 대해서는. 예,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평, 불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여하튼 이러한 형태로 하게 되면 결국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도 보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조건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요. 좋은 위치에 가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원래 그게 주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결국엔 뭐냐?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처음부터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똑같이 태어나는데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물론 성질이나 체질이나 기질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을 잘 만들어가느냐 못 만들어가느냐 재능적성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늘 뭐 책에도 써놨지만 그 아이가 어떠한 특정한 재능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욕구가 있죠. 아우 내가 의사 하고 싶었는데 얘는 반드시 의사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생님 하고 싶었으니까 뭐예요? 대리만족하려고 아이를 낳고 키워요? 그건 아니죠. 그럼 애한테는 뭐를 유산으로 주는 거냐면 불행을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불행.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원하지 않는 걸 시켜놓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뭐냐면 야, 나 때문에 너 그렇게 된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이렇게 떵떵 소리칩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이나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걸 해줬어도 뭐 해준 거 있냐고 소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돼야만 그것이 풍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이 아이한테 좋은 것인지 자녀한테 좋은 것인지 또는 나한테 좋은 것인지를 스스로도 모르니까 그 다음 세대에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무질서의 저주.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것을 계속 되물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이 잘 된다. 집안이 일어선다. 물론 특출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집안이 일어설 수 있죠. 근데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또는 좋은 직장 간다고 해서 성공 반드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천재라는 게 뭘까요? 성공이나 천재는요, 하늘에서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에너지대로 그것을 100% 잘 발휘하면서 만족감 있게 살아가는 게 천재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자. 근데 사람들은 뭔가 특정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면 천재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너무 기준이 모호했다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모호함을 빨리 깨닫고 그 모호함에서 탈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맞는 환경, 나에게 맞는 음식, 나에게 맞는 직업, 나에게 맞는 지식, 나에게 맞는 인간관계,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누가 편해져요? 내가 편해집니다. 왜? 자, 여러분들 제가 아이러니한 거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세요. 카톡 잘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잘하고 전화 통화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충전도 잘하고 배터리 나가면 얼른 조치도 잘하고 문제 생기면 껐다 끼기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40년, 50년, 60년씩 같이 살아온 몸에 장부라고 하는 간담, 소장, 대장, 위장,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도 몇 년 살았다고요? 수십 년 살고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얼마쯤 됩니까? 예. 그 유럽의 학자가 얘기했다며요. 다들 막 되게 많이 알던데. 예? 어떤 분은 뭐 58억이다, 51억이다, 하여튼 50억대래. 그럼 51억이야. 라고 쳐요. 예? 그러면 대충 이자가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한 달 이자가. 그런데, 예. 몸의 가치가 뭐 현재의 물질 가치로 봐도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임대해가지고? 예?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예? 죽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씩 쓰고 있어요? 1,0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매년, 아니 매달. 그러면 1년이면 1억이 넘게 쓰고 있어. 그런데 그 가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물질을 생산하는 1억 이상의 물질을 생산하거나 뭔가를 생산하는 가치를 만들거나, 또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누구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고 해가지고 어떠한 다른 가치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런 가치를 살리고 있는가, 그런 가치를 있게 사는가. 자, 저 비싼 자동차 있잖아요. 한 뭐 3억 4억씩 되는 거, 그거 끌고 다니다가 스크래치만 딱 나도 승질내고 누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막 열받아 하고 막 광분을 하고 조금 찌그러져도 금방 가서 고치고 말이야. 예? 보험 처리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 51억짜리 몸을 여기 스크래치 딱 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반창고 때우잖아요. 10원짜리 반창고로. 51억짜리인데. 예? 그렇잖아요. 10원짜리 밴드 하나 붙이잖아요. 그렇게 가치 없어요, 몸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치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생명력을 가치 있게 보면 이게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물질을 가치 있게 보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물질을 가치 있게 보는 순간 소비재처럼 나를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나도 소모되는 거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싫어요? 예, 좋죠.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주고 좋은 거 해주고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상대방을 살려주고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돌봐주고 지금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자연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연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연은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 유지를 위한 사랑을 가장 여러분들이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자신들의 몸입니다. 몸에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사랑해.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너무 좋아해. 막 맨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막 해줘. 그럼 떠나가요? 사랑하는 자가 떠나가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예? 계속? 예?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돌봐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떠나가요? 안 떠나요. 절대. 응?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아서 몸이 견디다 못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사람들 착각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내 수명이 다 했으니까 죽지. 이거 아니에요. 내 몸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리했으면요. 안 죽어요. 막 혹사시키고 막 다루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사는 사람들 치고 오래 산 사람 없어요. 특히 같은 나이에 친구들 만나보면 내가 좀 젊은 편이다. 좀 건강하고 젊은 편이다. 또는 나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늙은 편이다. 이런 거 나오죠? 만나보면 알잖아요. 어떤 애는 폭삭 늙었고 어떤 애는 좀 젊어 보이고 어떤 애는 행복해 보이고 맨날 웃고 다니고 어떤 애는 안 그래요. 맨날 인상 쓰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죽을지 여러분들은 알죠? 이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저러다가 오래 못 가겠다. 왜 그걸 알아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자, 방구를 열심히 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요? 에? 뭐가 나올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기침을 계속하면 뭐가 나올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길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런 전조 증상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자, WHO라는 데를 아시죠? 예, WHO가 뭐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과 물질 개념으로 자, 우리가 건강이라는 정의를 WHO에서 내렸는데 건강의 정의. 응? 무엇이냐? 뭐라고 그래요? 네? 신체적. 두 번째, 정신적. 세 번째, 육체적. 잘못했네. 사회적. 했죠? 사회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으로 안녕한 상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누굴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하죠. 이 안녕이라는 말은요. 결국에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면 제가 보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건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신체적으로. 기능상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상태가 뭡니까? 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네?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랑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척이 지지 않은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른 가치관, 저같이 사람 살리는 가치관 또는 거짓말 안 하고 양심적으로 네?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 그게 안녕한 삶을 추구하는 건강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거나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딱 공부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야, 우리 남편이 어떤가? 우리 자식이 어떤가? 우리 친구가 어떤가? 그거 하지 마세요.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 나부터 생각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부터? 나부터 일단 확인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굴 살려? 그래서 나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살림을 통해서 다른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선인들이 늘 말했어요. 응? 우리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응? 그냥 마구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들 덥죠? 예? 예언을 할게요. 내가 진짜 긴한 예언을 할게.
왜 웃으세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예언인데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다 잠바 입고 돌아다니실 거예요. 에? 이렇게 하면 웃죠 지금. 예? 자, 또 예언을 할게요. 빨리 일어날 예언. 다음 날 내일 아침에 해가 분명히 뜰 거예요. 이건 웃어요. 웃어요. 왜?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 당연하다. 내가 왜? 확인하고 봤기 때문에. 자, 한 번도 해 뜨는 걸 못 본 사람이 내일 해 뜬다고 얘기를 해주면 믿어요? 한 번도 겨울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눈 온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아프리카 아마존에 오지에 있는 사람한테 막 가서 설명을 해요. 야, 하늘에서 하얀 게 떨어져. 그게 눈인데 되게 차갑다? 차가운 느낌이 알아? 이러면 그 아프리카 그 빨가벗고 사는 사람이 알아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자기가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확인한 것도 아니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느껴요. 느끼지 않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게 자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느낌이 더 발달되어 있느냐? 돈 나가는 거. 예? 돈 버는 거. 예? 누가 응? 돈 주고 돈 받고 돈 나가는 거 요거에 완전 꽂혀 있죠. 응? 그리고 맨날 두통 생기는 게 뭐 때문에 두통 생겨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돈, 하나는 남편, 예? 가족,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사람 관계. 그래서 옛날에 그 테레사 수녀가 직원을 뽑을 때 예? 돌아가셨지만 직원을 뽑을 때 세 가지만 봤대요. 뭐냐면 잘 웃는지, 예?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요 세 가지만 봤대요. 왜? 잘 웃는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관계 이상 없다. 잘 잔다라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 없다. 잘 먹는다는 건 신체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싸고, 잘 웃고, 예? 잘 자면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아주 기본적인 그게 안 돼서 지금 아픈 분들 되게 많아요. 자, 나는 잘 자고 있는가? 나는 잘 먹고 있는가? 먹는 게 문제가 없는가? 예? 또는 잠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가? 과연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점검이 안 되면요, 나중에 가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집에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다루는 거 아시죠?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사용법 설명서 있죠. 그거를 열심히 잘 읽고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 설명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람하고 가전제품의 수명 상태가 똑같아요? 누가 더 오래 갈까요? 아는 사람이 올라가죠. 자, 여기 보죠. 안다. 아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해를 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되느냐면 여기 해법을 찾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장수예요, 장수. 응? 여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단명이에요. 단명. 예? 단명하고 싶으세요? 장수하고 싶으세요? 누구나 장수하고 싶어요. 근데 왜 단명 쪽으로 가지? 자, 단명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제가 암 환자나 이런 중증 환자를 만나요. 뭐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끌려오기도 하고 본인이 알아서 오기도 하는데 와서 일단 내가 암이 걸렸다라고 하거나 또는 중증이 걸렸다 그러면 일단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 아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 포기하는 마음 때문에 뭐를 안 알아봐요? 이걸 안 알아봐요. 뭐예요? 이 말만 해요. 이 말만. 그게 되겠어? 그런다고 살아나겠어? 그런다고 응? 내가 뭐 좋아지겠어? 이 말만 합니다. 왜? 그동안 뭐에 젖어 있어요? 모르고 오해하고 부정적인 것에 젖어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늘 긍정적이고 웃고 밝고 쾌활하게 살고요, 포용적으로 살고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던 사람들은요, 아, 해보죠 하고 해요. 그러고선 회생을 해요. 그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의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치료의 방해꾼. 나 자신이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가족의 가족.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담하고요, 식단표를 가려드려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으세요. 그 다음 때때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한다고 뭐 천년만년 살 거야? 하고서 방해를 합니다. 막 이렇게, 야, 내가 만들어준 거 안 먹을 거야? 확 이렇게 하면서 또 겁도 줘요. 모르니까.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죠. 모르는 사람은 안 지킵니다. 자, 법이라는 거, 우리 사회법이라는 것도 사회에서 쓰는 통용적인 법률도 아는 사람이 지키지 모르는 사람은 못 지켜요. 자, 횡단보도 건너지 마시오. 무단횡단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골 가보시면 할머니들이 그냥 무단횡단 하죠. 왜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몰라요. 그냥 리어커 그냥 중간으로 그냥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래요. 옛날 분들. 요즘 뭐 신세대 할머니들 말고. 그러니까 되게 다르다는 거죠.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뭐를 좌우한다? 내 수명을 좌우해요. 그러면 알려면 뭐예요?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감각이 발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뭐 이틀 기간이지만 이 배움이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줄 거예요. 먼저 뭐를 배우는 거냐면 이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본인이 태어난 기준. 자, 기준이라는 것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원인은 뭐로 해석이 되느냐면 체질이나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삶을 살아요. 그것을 과정이라고 합니다. 과정.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습관. 예. 습관을 통해서 과정을 살아요. 습관이 형성돼요.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은 무슨 영향을 받냐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거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 사람 영향, 환경 영향. 환경에는 아까 말한 요 3차원의 세계. 이 영향을 받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결과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건강하냐, 아니냐, 또는 병들었냐, 아니냐에 초점이 나타나죠. 초점이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건강하냐? 또는 병들었냐? 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병이 들거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결과중심적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중심적 치료는 뭐냐? 증상치료를 해요. 증상치료. 증상중심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프면 그 아픈 거에 대한 그 해결만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요. 계속 같은 게 나타나죠. 무릎이 아파서 갔어요. 그때 주사 딱 맞았더니 잠깐 안 아파. 며칠 지나면 또 아파. 그럼 또 맞아요. 그럼 내성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무릎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게 지금 치료의 한계예요. 그게 증상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상치료를 하기 전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 과정과 습관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 과정과 습관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체질과 기질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체질과 기질을 기준 삼아, 이게 기준이 되죠? 기준 삼아, 원인 삼아 뭐를 보면, 과정을 살펴보면 이 병증이 왜 나타났는지, 이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결과 전에 이 결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바꿔야 돼요? 과정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체질에 따라서 나의 모든 과정과 습관을 다시 세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러면 요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단의 의미입니다. 진단. 예,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 무슨 체질이야 무슨 체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체질이 확실히 그 체질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 얘기로 제대로 병 고친 사람 없어요. 그거는요 이재만 선생님이 그거 쓰신 분이 역학자인데 4권 중에 1권이거든요. 3권은 역학책이야. 1권은 의학책이야. 그러면 역학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학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재만 선생의 동의수세본을 읽고 나서 이걸 분류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증상 분류가 아니라 사람 분류로 사용한 거예요. 증상 분류예요. 태양병이 걸렸냐, 소양병이 걸렸냐, 소음병이 걸렸냐, 소양병이 걸렸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에가 뜨겁고 바깥에가 뜨거운지 또는 안에가 차갑고 바깥에가 차가운지 안에 차갑고 바깥에 뜨거운지 안에 뜨겁고 바깥에 차가운지 요거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분류에 따라서 그 병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온도학 즉 계절학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이재만 선생의 논리거든요. 사상체제. 4가지 그림으로 나타나는 형상에 의해서 그것을 어떤 대응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약제가 발달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빛과 열에 의해서요. 모든 자연 만물이 형성이 돼요. 자연 만물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식물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봄의 빛을 받고 태어나는 거, 여름의 빛을 받고 태어나는 거, 가을의 빛을 받고 태어나는 거, 겨울의 빛을 받고 태어나는 식물들, 동물들이 다 달라요. 맛도 달라요. 같은 씨를 뿌려도. 그런 거는 이해하면서 인간이 봄에 태어난 거, 가을에 태어난 거, 겨울에 태어난 것이 왜 다르지 않다? 다르다. 그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외국의 큰 병원들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예? 뭐라 그래요? 아우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심장이 약하더라. 또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신장이 약하더라.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간이 약하더라.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폐가 좀 약하더라. 이 얘기를 외국에서 통계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그것을 알아내고 그걸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기존에 그 서양의 병원들이 발표하기 전에요. 그 얘기를 믿어줬냐 이거예요. 안 믿어줬다는 거죠. 옛날에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못한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걸 믿고 치료했어. 그래서 암도 고쳤어요. 암도. 쉽게. 여러 가지 병도 다 고쳤어. 그 논리로.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학은 이미 약으로 째고 해봤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태생적 기질에 의해서 뭔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어. 계속. 근데 거꾸로 가요. 이 동양의학은. 특히 한국이 그래요. 중국도 그 우리보다 못하다는 중국도 협진을 합니다. 동양의학하고 서양의학을 협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죠. 양방은 양방대로 한방을 무시하고 한방은 양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싸웁니다. 밖으로 싸움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는요. 사명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선생님, 공무원, 군인, 경찰, 종교인, 의사 이런 분들은 직업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돈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사람 죽이고 있어요. 사람. 병원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오잖아요. 병원이 야속하대. 자기한테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내보내더래. 공의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 지경이 일어났냐?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너무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전 정보, 즉 의료라고 하는 사전 정보, 우리가 빠른 정보, 그 다음에 많은 발달된 정보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돈 많은 세력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 생산성을. 인간은 누구나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가 계산한 것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왜 내가 월급 주머니에 그 중에 50%, 5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인간이 불만을 안 느낀대요. 50%만 들어오면. 근데 그 이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다? 불만이 생겨요. 사회 불만이. 그래서 사회 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왜 불만이 생기느냐면 나머지 생산성을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장악한 세력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유럽이나 사회가 발달되어 있는 데는요, 이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 비율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40%, 50% 심지어는 그 이상의 세금을 떼요. 그래서 에너지를 빼요. 그래서 균등화시키고 나머지 잉여분을 어디다 줘요? 예, 사회, 응? 서민층이나 이런 쪽에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사회 뭐가 떨어져요?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과 열에 대한 개념을 왜 굳이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태어난 시기에 그 날짜에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태어나냐면 해당하는 날의 빛을 받고 태어나요. 그 빛이 여러분의 세팅이 됩니다. 빛이. 근데 그 빛이 왜 세팅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바닷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파래야 바닷물이 파래요. 하늘이 시커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시커매요. 물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바뀌어요, 성질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우리 몸에 뭐가 많아요? 예, 80% 가까이가 뭐다? 물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온 공간에 있는 빛을 본인이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팅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년월일 시에 따라서 컬러가 나타납니다. 색깔이.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실내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빛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참 무식해. 자, 그러면 비 오는 날 실내에 들어와도 실내에서 분위기가 비 오는 분위기 안 나요? 쨍쨍 해 뜨는 날 실내에 들어와 있어도 그 쨍쨍 맑은 날에 느낌 없어요? 그건 느끼면서 왜 그걸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되게 웃겨요. 그게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그 모름과 단편적 생각은 생각 안 하고 그걸 비판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왜? 뭐가 죽어서? 감각이 죽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해하고 모른다 하고 몰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슨 말만 하면 몰라 여자분들 되게 많이 하던데 몰라 뿅. 예? 몰라 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이고 비판 방해 불평 불만 또는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주변에 혹시 계시면 뭐 한 거다? 아픈 거다.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그러면 화가 덜 나. 화가 덜 나요. 아픈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열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이구 아프구나. 예, 심각하게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예, 굳이 거기다 에너지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야. 예? 내가 왜 굳이 거기 신경 써서 내 마음을 뺏기고 신경을 뺏기고 에너지를 뺏겨요? 그거 왜 종로로 타? 종로로 타지 마세요. 예? 살기도 바쁜데. 응? 내가 거기에 매달리고 신경을 쓰면 감정의 종로로 타는 사람 많아요. 열받으면 열받은 게 꽂혀가지고 막 에너지 쓰는 사람. 승질나면 승질나는 거에 또는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몰입하는 사람. 그거 거기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에너지 뺏겨? 그걸 왜 거기로 몰려가겠어요? 뭐가 죽어서? 감각이 죽어서. 느낄 수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 안 가지. 자, 길거리 걷다 보면요. 그 중고등학생들 심한 욕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뭐, 야, 입에 담을 수도 없어.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정말 그 욕이 어떤 뜻인지 알고 그게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면 안 해요, 안 해. 모르니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응? 알아봐요. 안 쓰죠. 자, 유식한 사람이 욕도 더 잘 써요. 그렇죠? 욕도 아주 고퀄리티로 할 수 있어요. 예, 많이 배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의 차이는 결국에는 나의 육체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래서 몸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예. 예, 무슨 또 여기 종교 아니에요. 아멘 하지 마세요. 자, 교회 아니에요. 저 목사 아니에요. 예. 자, 여기까지 잠깐 하시고 휴식 한 10분 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